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장유진입니다. 오늘은 3강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잠시 공지사항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제 강의가 이렇게 개념 강의만 쭉 이어지다 보면 지루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15분씩 한 개념씩 설명하는 짧게 간단한 개념 강의 후에 재미있는 한 30분짜리 컨텐츠로 만나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짧게 15분씩 가도록 해볼게요. 이번 강의부터.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대기와 해양의 운동과 상호작용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기와 기압과 대기를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앞으로. 근데 오늘은 일단 기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는 기압의 이 첫 번째 것만 해보도록 할게요. 기압의 연직 방향과 연직 변화와 정역학 평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기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기의 압력. 말 그대로 맞습니다. 말 그대로 기압이란 지구를 둘러싼 대기에 의한 압력입니다. 그러면 대기에 의한 압력. 이 기압은 중력과 평형을 이루어 연직 방향에 큰 움직임이 없다. 즉, 위아래 방향으로 큰 움직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기압을 단위 면적의 공기 기둥의 무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일단 기압은 일단 지구가 이렇게 있고 주변을 대기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이 둘러싼 대기들이 운동을 하면서 충돌을 하면서 사방으로 힘을 가하게 돼요. 그죠? 근데 이때 이 위쪽 방향의 압력이 아랫방향의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위아래 방향으로의 공기의 흐름은 적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기압을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이니까 중력에 반대하는 힘의 크기를 기압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토리첼리의 실험을 한번 보시면 여기 위쪽에서 기압이 누르는 힘이 있고 이 힘은 수은에 전달됩니다. 이 수은에 전달된 이 힘은 여기 이 수은 기둥에 또 힘을 미치게 되는데 이때 위쪽 방향으로 힘을 미치게 돼요. 그러면 일단 실험을 먼저 설계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수조에 수은을 붓습니다. 그리고 수은으로 가득 찬 시험관을 그대로 거꾸로 꽂아요. 그러면 수은이 흘러내려오겠죠? 흘러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정지하게 됩니다. 그 정지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이 기압이 누르는 힘과 즉 위에 이 시험관의 수은을 밀어 올리는 힘과 그리고 수은이 누르는 이 힘이 같아질 때 수은이 내려오는 것을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가 바로 그 상태의 기압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의 기압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압이 누르고 있고 이 기압은 또 이 수은 기둥을 누르고 있고 이 수은 기둥은 또 이 수조 안의 수은을 또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힘과 이 올리는 이 힘은 같죠? 그리고 이 누르는 힘과 올리는 힘이 같아요. 즉 여기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과 기압이 같은 크기의 힘을 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은 기둥의 높이로서 기압의 크기가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압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압의 단위는 헥토파스칼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는으로 연결된 모든 것들이 같은 의미인데요. 1기압은 76cm 수은 기둥에 의한 압력과 같고, 위에서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 수은 76cm에 의한 압력은 물기둥 약 10.34m의 압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은 기둥 76cm에 의한 압력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1기압은 1013헥토파스칼과 같습니다. 그리고 1013헥토파스칼은 이것과 같고, 얘는 1atm입니다. 그래서 기압의 작용 방향을 알아볼게요. 기압은 공기 분자의 끊임없는 운동에 의한 부딪힘으로 만들어진다. 아까 위에서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 분자는 끊임없이 운동을 해요. 그런데 그 운동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방으로 이루어져요.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해요. 이렇게요. 그렇다면 과연 이 한 분자가 누르는 힘이 한쪽 방향으로만 정해질까요? 아니죠. 우리가 흔히들 기압이라고 하면 이 지면을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상당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여기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통 기압을 단위 면적을 누르는 공기의 힘으로 정의하여 단순하게 아랫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랫방향으로만 작용하는 힘이 아닙니다. 공기 분자는 사방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어느 방향으로든지 기압은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개념 생길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알아두고 가야 할 점은 기압은 사방으로 거의 균일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기는 연직 방향으로의 큰 움직임이 없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기압에 대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기압은 중력과 평형을 이루어 연직 방향에 큰 움직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연직 방향으로, 즉 위아래 방향으로 큰 움직임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정역학적 평형 때문입니다. 그럼 정역학적 평형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정역학적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쭉쭉쭉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이해하고 가셔야 해요. 일단 결과식이 이거예요. dp는 마이너스 rho g dz. 외우고 계시는 편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역학적 평형이 뭔지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 공기덩어리가 여기 존재합니다. 이 공기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은 뭐냐? 기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힘인데요. 기압 경도력은 나중에 살펴볼 힘이지만 기압 차에 의해 나타나는 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만약에 지면이 있고 이 아래쪽에 존재하는 공기의 기압이 만약에 1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그 위에 존재하는 공기 압력은 0.5예요. 얘네 둘 다 사방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을 거고 서로에게 미는 힘도 있겠죠. 이쪽 방향으로, 서로의 방향으로. 그럼 얘는 이 0.5 공기의 방향으로 1만큼 미는데 얘는 아래쪽 공기에 0.5
5밖에 못 밀어요. 그러면 1이 0.5보다 크니까 이 아래쪽 공기가 위쪽으로 밀리겠죠. 이 아래쪽 공기가 위쪽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이때 이 힘을 기압 경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압 경도력은 기압차에 의해 발생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낮아집니다. 왜냐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공기 분자가 적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압이 작아지는데, 그럼 여기서 봤을 때 Z1이 더 낮은 고도, Z2가 더 높은 고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P2의 기압이 더 높겠죠? 아니, 더 낮겠죠? 그래서 여기 적어보자면 P2가 기압이 P1보다 작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압 경도력이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이 결과식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유도. 일단 기압은 단위 면적당 공기 입자가 미치는 힘이라고 있어요. 단위 면적당의 힘이 기압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은 힘은 기압 곱하기 단위 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지금 이 상황은 중력과 기압 경도력이 힘의 평형을 이룬 상태예요. 즉 크기가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쪽에 기압 경도력에 대한 식을 써보면 P1-P2 델타 A 단위 면적당 기압 1이 미치는 힘과 기압 2가 미치는 힘의 차이, 즉 기압 경도력입니다. 은 중력과 같다. 중력은 mg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엔 또 다른 것의 정의를 한번 해보고 할게요. 로우가 뭐죠? 밀도입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러면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이 공기덩어리에서 이 공기덩어리 지금 2차원적으로 그려놨는데 이렇게 생긴 공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이 좀 별로긴 한데 이렇게 생긴 공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육면체 형태의 공기덩어리라고 보시면 이때 부피는 단위 면적 곱하기 Z1-Z2 니까 질량은 로 델타 A Z1-Z2 입니다. 그럼 이 식을 아까 이 위에 등장했던 얘를 1식이라고 해볼게요. 1식에 지금 이 식이라고 해보면 1식에 2식을 대입해보면 P1-P2 델타 A는 이 M을 그대로 대입하면 로 델타 A Z1-Z2 곱하기 G가 되죠. 그럼 여기서 약분할 것들을 약분해 보겠습니다. 델타 A 약분하고 여기서 P1-P2는 기압차니까 이거는 델타 P라고 쓸 수 있겠네요. 델타 P는 여기 Z1-Z2는 음수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Z2-Z1 높은 고도에서 낮은 고도를 뺀 것은 또 델타 Z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로 G 델타
베타 Z라고 쓸 수 있겠죠. 이를 아주 작은 양, 즉 미소량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dp는 마이너스 로 g dz 이러한 결과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일단 오늘 기압에 대한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바람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한 가지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